자, 이번에도 리포트 뚜껑 열어보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정선 아나운서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리포트 뚜껑 세 가지를 열어볼 텐데요. 첫 번째 뚜껑부터 열어볼까요? 네, 주가는 달콤할지 일단은 모르겠는데 네. 달콤한 뚜껑 열어보겠습니다. CJ 제일제당 한번 열어볼 테고요. 이 3분기 전망, 3분기도 순항 중이라는 리포트 제목으로 나왔고 네. 하나금융투자에서는 62만 원을 목표가로 제시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오리온, CJ 제당 이렇게 먹거리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은데요. 과연 CJ 제일제당이 오늘까지 상승으로 이어가고 있을지 현재 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도 1% 넘게 상승세 보이면서 4거래일째 오르고 있습니다. 41만 4천 원 기록이 되는데요. 자, 투자 포인트 첫 번째는 실적이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설탕 만드는 기업으로 국내에서는 유명하기도 하고요. 이 국내 가공식품 매출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분기에 이어서 3분기도 호실적을 전망했습니다. 일단 국내 가공식품 매출이 판가 인상 그리고 전략 제품의 점유율 상승이 지속되면서 전년 대비 두 자릿수의 유의미한 성장을 보였다고 하고요. 특히 해외에서 유의미한 성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해외 가공식품에서도 판가 인상, 또 미국, 유럽 등 고른 판매 확대로 고성장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성과가 지속되고 있고 이 중에서도 해외 비중이 58% 정도 포함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내년까지도 아마 이 실적 이어갈 거다라는 긍정적 예상도 나왔고요. 다만 바이오 부분에서 최근 아미노산 판가 하락으로 이 분기 대비 감소가 불가피해졌다고 합니다. 전년 대비 증가세는 이어갈 것이라고 봤고요. 이 생물자원 쪽 베트남 돈가 회복으로 실적이 바닥을 통과했다라는 분석과 함께 이 오른쪽 그래프에도 보이는 것처럼 분기에는 못 미치지만 이 전년 대비하면 유의미한 증익이 예상된다는 분석입니다. 네,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쭉 확인을 해봤는데 3분기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음식료 업종이나 CJ 제일제당이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에도 좀 좋아질지가 궁금한데요. 어떻게 좀 전망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내년 실적 우려는 넣어둬도 좋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네. 일단 그래프 통해서 사업부별 실적 체크를 해볼 텐데요. 네, 23년 CJ 제일제당의 연결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대비해서 4.7%, 12.4% 증가할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네. 다만 아미노산 판가, 아까 앞에서도 언뜻 짚었는데요. 아미노산 판가 흐름을 감안한다면 바이오는 시장 우려대로 전년 대비 감익이 불가피하다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이 식품이 하반기 갈수록 유의미한 성장을 기대할 수 있고 이 원가 감소라던가 이 해외 판촉 효율화가 보이면서 소재 및 가공에서 이 개선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식품 사업부 매출 규모가 바이오 사업 부분의 이 2배임을 감안한다면 바이오 감익을 상쇄할 것이다라고 전망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요. 또한 생물자원 부분도 기저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전사이익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경기 침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지만 경기가 침체가 되고 해도 먹는 거를 우리가 또 끊을 수는 없죠. 끊을 수 없으니까 또 관련한 종목들에 대한 보고서가 매일매일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먹는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제 바이오 쪽도 함께 아우르고 있는 CJ 제일제당을 확인해 봤습니다. 자, 목표 주가와 지금 현재가 대비해서 상승 여력이 50% 정도가 됩니다. 최근에 단기적으로 올랐던 부분에 대해서는 수급적으로 기관의 수급이 6거래일째, 외국인도 함께 3거래일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는 오름세가 보이는데요. 개인적으로 이런 차트 싫어합니다. 윗골이 달고 있는 차트,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좀 오른 데 따른 계속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고 있다는 건데 목표 주가는 현재가 대비해서 무려 50%의 룸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쨌든 실적도 좋다라고 하니까 주가의 상승 흐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CJ 제당 뚜껑 열어봤고요. 두 번째 리포트는 뭘까요? 네, 두 번째는 삼진제약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의 출발이 좋았는데 그 뚜껑 열어보면 어떤 온도일지도 궁금을 했고요. 네. 또한 매출은 안정적 성장, 또 이익은 감소, 지분이 분산이라는 제목으로 나왔고 상상인 증권에서 나왔는데 다양한 투자 포인트를 제시했습니다. 네, 삼진제약 저희가 처음 소개해드리는 보고서인 것 같은데요. 오늘 주가의 움직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주가도 상승 흐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2.57% 강세고요. 25,950원 기록 중입니다. 삼진제약은 어떤 산업을 하는 기업일까요? 네, 일단 삼진제약, 이 수단기 그리고 대사성 질환 중심의 전통 제약사입니다. 어려운 코로나 환경에서도 무난하게 성장했다라는 평가를 받았고요. 22년에도 영업 환경이 정상화되고 특히나 항생제 또 지사제의 호조로 상반기 매출 부분에서 성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 쪽에서 47%대 감소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는 신규 상품 매출로 원가율이 소폭 상승을 했고 또 일반 의약품과 건기식 제품에 대한 광고비 증가로 판가비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 동사의 연간 매출액이 6%에서 7% 내외로 성장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그 근거로는 첫 번째, 이 순환기계 매출이 좋고 신규 상품 매출이 이에 가세했다라는 점을 첫 번째 이유로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들었는데요. 요즘 아무리 약을 안 먹어도 비타민, 유산균을 꼭 챙겨 드신다는 분들 많은데 특히나 동사의 하루 엔진 브랜드, 그러니까 이 따로 챙겨 먹는 귀찮음을 해소해서 오메가3, 비타민, 유산균을 한 팩에 이렇게 담고 있는 그 브랜드가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무려 월 3, 4억 매출이 발생하고 있고요. 연간 40억에서 50억 원대 매출 가능성을 봤습니다.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건강기능식품 출시까지 앞두고 있어서 앞으로의 외형 확장, 성장 기대감도 높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루 엔진이라는 게 뭔가 했더니 그거 한 포 먹으면은 우리가 그쵸. 하루를 이겨낼 수 있는 뭔가 엔진 동력을 얻는다는 거죠. 그런 거군요. 정말 건기식 없으면 저희가 여기 서 있을 수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자, 삼진제약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또 투자에 좀 도움이 될 만한 주요 포인트들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을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어제 셀피 글로벌 짚으면서 이 최대 주주 이슈로 사업적 모멘텀을 제외하고도 급락했기 때문에 그 외 소식들, 기업에 관련된 사항들 꼭 체크하라고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이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동사에 대한 사항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진제약은 최근까지 배당, 이 주당 800억 원으로 연말까지는 큰 변화가 없었는데요. 네, 그런데 주요 주주 지분이 분산되고 있는 점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네, 이렇게 최대 주주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이 하나제약 지분이 12.37%까지 이렇게 높아진 부분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아리제약 자사주는 3.5%를 이렇게 점유하고 있는데요. 최근 이렇게 주가의 변동성이 이러한 대주주 현황, 지분 변화로 인해서 많은 변동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전일 짚어드렸던 기업처럼 이 같은 사항까지 꼭 체크하셔서 투자에 유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부분까지 체크를 해드렸고요. 네. 다른 추가적 모멘텀, 많은 신규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과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진제약의 그럼 주가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최근에는 약간 변동성이 좀 단기적으로 있었더라고요. 이날 장대 이렇게 음봉이 보여가지고 얼마나 주가의 변동성이 있었나 했는데 다행히도 한 8% 위아래 움직임이 좀 하루 동안 나타났고요. 오늘 그리고 얼마 전에도 장대 양봉이 보였는데 오늘의 주가 움직임도 저점 대비해서 지금 2.96%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이시죠? 무슨 평야도 아니고 계속해서 지금 박스권의 움직임들이 아쉽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2만 원대 초반에서의 지루한 움직임, 그러나 건기식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니까요. 내용 함께 참고해 보시면서 앞으로 주가는 과연 올라가게 될지 계속된 박스권에서 탈출하게 못하게 될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 확인해 볼 텐데 오늘 교육주를 가지고 오셨네요. 네, 저는 사실 학생 때 이 사이트 정말 들어가기 싫어했습니다. 너무 공부하고 싶지가 않았나 네. 봅니다. 네, 보도록 하죠. 네, 맞습니다. 메가스터디 교육 준비를 했고요. 변함없는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제목으로 NH투자증권에서 하향 조정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우려감을 반영한 하향 조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투자 포인트가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장 주가는 일단 오르고 있습니다. 일단 주가의 상황부터 보도록 하죠. 메가스터디 교육의 현재 주가는 2.17% 오른 75,400원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목표 주가 하향이 왜 나왔을까요? 네, 일단 저는 참 좋아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이 기업, 이 사이트를 통해서 많이 수업을 듣는 것 같습니다. 3분기 이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전망을 했는데요. 부문별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고등 부분인데요. 매출액 1,502
220억 원, 영업이익은 481억 원으로 모두 성장성을 보였습니다. 이 3분기는 고등사업부 최대 성수기로 이 내년 23년도 수능 지원자 50여만 명 중에 이 졸업생 비중이 22년 만에 이 최고치인 30%에 달한다고 합니다. 수혜를 예상을 했고요. 게다가 오프라인은 6월 개강한 이 반수 시작반이 이미 정원 모두 마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9월, 10월 러셀 학원도 지방 5개점 추가로 이렇게 확장할 계획이라고 하고, 또한 이 부분이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요즘 또 MZ세대가 선호하는 게 독학 재수, 뭐 프리미엄 독서실 공부라고 하는데 그 트렌드에 맞는 계속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했기 때문에 높은 성장을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초등, 중등부를 제가 한번 짚어드릴 텐데요. 여기도 매출, 영업이익 모두 상승 전망이 나왔습니다. 일단 3분기 이 엘리하이, 엠베스트라는 신규 유입률이 20%대 이상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익 회수 기간이 계속해서 지속될 거다라는 전망이었고요. 이 반면 변동성을 보인 게 바로 성인이었습니다. 실적 변동은 이쪽 부분에서 나왔던 이유가 이 공무원의 성장세가 기존 예상 대비 더딘 상황이었고요. 특히나 자회사 IB 기명은 이 심사업 비용 확대로 감익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약간의 어떤 더딘 성장이 나왔습니다. 네, 메가스터디 교육이 이제 우리가 초등, 중등, 고등뿐만 아니라 성인 교육도 담당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여기에서 좀 더딘 성장이 보이면서 아무래도 목표 주가가 좀 하향 조정된 그러한 모습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증권사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 부분이 또 주가에 반영이 됐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런 네. 말 많이 하죠. 선반영 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우려감, 불확실 이미 선반영 되었다라는 거였는데요. 일단 그 성인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15%지만 연결 기준 영업이익에서 이 성인 부분은 연간 영업 적자 70에서 80억의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전체 기업 가치에는 뭐 영향이 미미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이 동사의 정말 스타 강사더라고요. 그분의 은퇴 발언으로 현우진 강사님. 네, 맞습니다. 변동성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 강사 관련 불확실성 이미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됐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메가스터디에 대한 관심 뜨겁습니다. 제가 별스타그램 들어가서 깜짝 놀랐어요. 왜요? 사진을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일반 기업, 교육 기업 치고는 높은 팔로워 수를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51만이에요? 네, 그런가 봐요. 그래서 5만인가? 이게 뭐예요? 5만이라고 합니다. 네네. 5만 1,400명으로 사실 단순히 교육기업 플랫폼 치고는 정말 많은 분들에게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고 네. 아무래도 이 뜨거운 이유, 원인은 이 스타 강사분들이겠죠. 네. 그리고 이 인기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아마 이 메가스터디의 수익으로도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로 인해서 이 기여도가 높은 초중등 비즈니스 모델에는 변함이 없고 또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고등 부분의 가격 경쟁력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실적 상승 여력 충분하다라는 것을 별스타그램에서도 다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보다 팔로워가 훨씬 많나요? 네. 저는 뭐 한참 따라가려면 먼 것 같은데 이제 스타 강사 사실 위주로 너무 하다 보면은 그 스타 강사가 빠지게 되면 그 빈자리가 생기게 되는 그렇죠. 그런 또 우려감이 있긴 하는데 뭐 은퇴 발언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또 활발하게 계시더라고요.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스타 강사 한 분이 나가면 또 다른 또 스타 강사가 또 탄생을 등장을 하게 하겠죠. 되니까 메가스터디 교육 관련해서는 뭐 우리가 크게 걱정할 부분은 없는데 내용을 보면은 성인 교육 시장에 있어서의 좀 주춤거림에 있어서 우리 공부 안 하잖아요. 저는 하고 있습니다. 예. 아휴. 성인들이 또 공부를 하게 되면 또 메가스터디 교육의 다양한 컨텐츠들이 또 활발하게 그렇죠. 나오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주가의 최근 움직임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메가스터디 교육의 주가의 움직임은 사실 주가 차트를 좀 좁혀서 보도록 할게요. 보면은 고점이 계속해서 좀 낮아지고 있는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가 회복이 됐다가도 또 낮아지고 회복이 됐다가도 또 낮아지고 하는 고점이 좀 낮아지는 그런 차트의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주가가 다시금 좀 턴어라운드 보이고 있긴 하지만 기관의 수급이 단기적으로 유입이 된 겁니다. 최근에 뭐 기관 공략주들이 단기적인 수익률을 낼 때는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메가스터디 교육이 뭔가 유의미한 주가의 반등이 나오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메가스터디 교육까지 마지막 종목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도 리포트 뚜껑 여러분이 정수환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